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합격 전략 코레일 NCS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코레일에 합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커리큘럼 한번 짜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코레일 직무능력 시험의 기본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NCS의 어찌 보면 맛을 보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쉬운 문제집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돼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안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여러분의 드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모여서 있는 게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기출예상 문제집이라고 두 번째 번이 나왔는데요. 진짜 기출예상 문제집은요. 정말로 진짜로 100% 복원된 그런 진짜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구나라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찌 보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류로 나오겠구나 이번에도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얻는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진짜 기출을 봐야 여러분이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오는 봉투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3단계를 거치면요. 요 정도를 여러분 한 3턴 정도 돈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능력의 여하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조금 어설프게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위태로워요. 철저하게 한 3턴 정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이 세 과목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레일 프리패스를 진행 중이니까요. 잘 이용해 주시면 세 과목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어찌 보면 학습 방법이라 저는 예상이 되고요. 생각이 되고 그거 여러분 안 하시면 손해예요. 꼭 하셔서 같이 세 개를 다 같이 한번 아울러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필기분석, 기출학습, 실전연습, 합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필기분석은 여러분 여태까지 봐왔던 시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작년 하반기 걸 분석을 여러분 철저하게 잘 해놨어요. 100%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는 이 유형의 이 능력의 이 문제구나 라고 느끼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여러분 일단 인지를 할 거고요. 저희랑 같이 일단 기출학습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여러분 보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는데 푸는 방법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다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빨리 풀어야 되고 가장 흔히 말하는 멋지게 남들보다 시간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미리 해놨으니까요. 그것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 이거 괜찮네. 그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고 이건 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꼭 그냥 계속 고수하시면 돼요. 혹은 이 사람 거랑 내 거랑 섞으면 더 괜찮은 게 나오겠는데 하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방법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학습을 하면서 저희랑 이제 같이 이제 저희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긴 하겠지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내가 가져가야지. 이 방법은 내가 바꿔서 내 걸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마다 각각 조그마한 팁들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어찌 보면 방법을 여러분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 등장하지 않으면 뭔 소리 한 거야? 그냥 헛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제가 풀었던 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괜찮네. 그럼 가져가시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문항들 여러분 꼼꼼히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만약에 보다가요. 강의를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연습은요, 여러분 이제 기존의 다른 공기업과 다른 공단 시험에서 나왔던 NCS들에 대한 비슷한 유형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허튼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NCS 문제들,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 여러분 보시면 또 더욱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여러분, 사원증 하나 딱 남네요. 합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일단 채용 절차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서류 검증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인성 역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여기죠. 필기시험입니다. NCS고요. NCS에 여러분 총 몇 배수를 뽑냐면요. 2배수를 뽑아요.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선발위원회 2배수 합격. 1140네, 그 정도 1145명 뽑으니까 한 1200여 명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정도의 인원을 뽑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한 4만 5천 명 정도 일단 지원을 했거든요. 4만 5천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2,300명 정도 뽑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정말
잘해주셔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철저하게 준비해줘야 되고요. 일단 직무 능력은 여러분 50문항에 60분이에요. 한 문제당 1.2분이라고 잡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한 문제당 거의 1분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고 1분 내에 내가 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놓은 거를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 토스해 줄 수 있는 걸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문항 가운데 여러분이 토스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될까요? 제가 예상하건데요. 네, 단어는 아니고 예상은 할게요. 예상하건데 여러분이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아봐야 20문제 내외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20문제 내외에서 약간 아낀 그 시간을 뒤쪽에다 토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전략을 또 짜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한 문제당 1.2분인데 실제로 1.2분이 아니라 1분 정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NCS 직무 능력, 네, 영역이 있다는 총 10개 영역 중에서 여러분 3개 영역이 나오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제해결 능력은 알다시피요. 너무 방대해요. 문제해결 능력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여러분 10개 영역에서요.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수리 능력이 따로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에서 여러분 수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도 나올 수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도요. 별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나온다 그러면 아유 다 공부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옳아요. 아무튼 꽤나 복잡하게 여러 영역이 있는 거고요. 수리랑 의사는 여러분 좀 티가 나긴 하죠. 서류 검증 적격자에 대해서 샘플 문제가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되면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이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인원을 보니까요. 일반 공채 분야예요. 경쟁진무 및 인원 114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2배수를 뽑기 때문에 2290명 정도 일단은 뽑힌다고 가정하는데 그런 것들 뭐 동점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조금 있어요. 네, 사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좀 특수성이 갖고 있는 것들은 특수성이 갖고 있는 이런 학렬, 네, 직렬들은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왜 뭔가 특수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무만을 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 하반기만 봐도 여러분 컷 라인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사무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에는 인원도 적어서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당연히 예상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사무로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뭐 권역별 채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 싸움도 잘 하실 텐데요.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있길 저는 바랄게요. 자, 이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어차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직무 능력 시험,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18, 17, 15문항씩 등장합니다. 의사가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거 두 개가 어찌 보면 한 덩어리고요. 얘는 조금 동떨어진 덩어리죠. 국어랑 수학 쪽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50문항에 60분이 주어져 있고요. 영역별 시간 구분은 없는데 문제당 1.2분이 배당인데 실제로는 1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60분이 주어졌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1분에서 10분 사이에 풀었던 여러분의 컨디션과요. 50분에서 60분 사이에 여러분의 컨디션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나요? 1분에서 10분 사이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컨디션으로 여러분이 50분에서 60분 사이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 이때는요, 여러분 시간의 초조함이 어마어마해져서 여러분이 콩닥 그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의 반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잔소리 엄청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인적성 검사는 80분이 주어져 있고, 자, 이거는 뭐 면접 시험 당일날 보니까 저희랑은 약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은, 자, 오답 감점이 없어요. 오답 감점이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 마음껏 찍으라는 소리죠. 네. 마음껏 찍으세요라는 소리고, 시험지 문제지 안내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필기시험 응시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총 2회 실시하였고요. 상반기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예요. 고졸 신입사원 채용은 오후에 실시되었다고 하네요. 2016, 2017년에 실시된 필기시험은 80분 동안 60문항을 치렀다면요. 2018년 상하반기 50문항을 60분에 치렀다. 대신에 여러분 문제 수가 줄어든 반면에 시간이 팍 줄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80분 동안 60문항이었는데 50분 동안 6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문제가 지금 10문항이 줄어들었고 시간도 더 줄어들었죠. 시간은요. 비례 대비해서요.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표입니다. 자, 2018년 8월 25일 오전 시험 네,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이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18문항이 등장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는 저희가 이제 다 짜놨어요. 문항 구조, 중단, 중길인지
장길인지 단길인지 이런 겁니다. 중문, 장문, 뭐 단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요. 얼마나 길고 짧은지도 다 표현을 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 요소도 나타나졌고 문학 및 소재의 출처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아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은 약간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 여러분 네. 뭐 하나를 뭐랄까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찾는 그런 개념의 글일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번 딱 맞춘다?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소재를 여러분이 맞춘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읽어왔던, 뉴스 읽던, 뭐 글을 읽던 그런 것들에서 겹치는 게 나오기만 여러분 바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한 문제만 등장해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풍력 발전기 기구 타고 하늘 오른 이유를 안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시험 거의 통과할 확률이 높아요. 거의 한두 문제 싸움인데 이런 어떤 문장 자체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등장했어? 그럼 여러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오후 시험이긴 한데요. 오후 시험도 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왜 줄을 쳐놨냐면요. 처음 등장했어요. 여태까지는 코렐에서 여러분 두 문항짜리가 그나마 가장 긴 문항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 문항짜리가 등장했습니다. 지문도 길고요. 문제 따른 세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여드리면요. 이만한 질문이 등장했고요. 네, 지문 자체가 이만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세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푸느라 읽느라 시간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요.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는 잠깐 저는 보류를 시켜놓고 밑에 건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내가 풀만한 문제를 빨리 풀어놓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걸 그 다음에 제끼긴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향은 또 다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같이 잠깐만 기다려 하던지 아니면 한 번에 다 도전을 해서 세 문제를 다 맞춰버리던지. 근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만약에 얘네들은 쉽고 얘네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만 맞추고 얘네들은 너무 어렵다 그럼 얘네는 버리고 다음 문제 또 진행하는 그런 또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세 문장짜리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리 능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뭐 보시면 뻔할 뻔짜에 어찌 보면 평가 요소 보세요. 인원 계산, 금액 계산 뭐 이런 거 최빈값, 중앙값 여태까지 잘 생각 안 했던 통계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최빈값, 중앙값. 표 해석들은 뭐 자료 해석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는 다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헐 하면서 뒤통수를 맞으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단문 한 문항이고 신입사원 선발에 대한 인원 계산 문제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예 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하게 그냥 아예 틀을 외우고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거의 네, 한 번 걸면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빈도수가 높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작년 사람들, 각각 몇 프로 늘었다? 올해 사람들, 그 문제입니다. 연립하라는 문제거든요. 완전히 틀이 박혀 있는 문제라서, 보자마자, 그거구나. 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한 3, 40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죠. 그럼 이거 3, 40초에 해결해 놓으면 20초를 토스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등장합니다.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잔소리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 그래프 두 문항짜리인데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및 화재 발생 건수라고 나오고 이런 도표랑 표 볼 줄 아는 거랑 물음표에 채울 수 있는 거, 빈칸 채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여러분 이 문제 한 문제를 풀었다가 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시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얍삽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 자잘하게 어쨌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 어느샌가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어찌 보면 실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풀고 있을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이런 짜잘한 풀이까지 여러분 같이 잘 봐주시고 같이 여러분도 한번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또 19번부터 35번까지 제2 영역 수리 능력 또 나와 있어요. 또 다시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거대한 단위들이 나오죠. 거대한 단위들이 나왔을 때도 이거 다 계산해야 되나요? 단위 계산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숫자만 중요한 거예요. 숫자만 보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자, 이렇게 기다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을 때 자료 해석은 여러분 이쪽은 보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읽고 여기 와서 해석하는 순으로 진행하세요라고 또 제가 잔소리 엄청 드릴 거고 요때도 여러분 몇 번부터 보세요. 혹은 밑에 것부터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땡기는 것부터 보세요. 제가 여러분 또 잔소리 드릴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서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쓱 한번 보는 거예요. 하반기 54번 출제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고요. 네. 자, 그 다음도 여러분,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이번엔 나왔는데요. 분석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여러분 수학이에요. 그냥 술이에요. 어떻게 계산해보면 이 문제 보시면요. 차량 대여하려고 할 때 렌트 가격 뭐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학 문제예요. 더하기 빼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차량을 이용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다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두 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요. 얘는 풀 때 얘는 찍었어도 될 만한 그런 유형이에요. 얘는 여러분 계산을 다 해야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류에도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얘 하나는 선택, 얘는 버리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아마 계속 제가 잔소리 드리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다 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하에 여러분 다 풀 수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능력이 여러분 안 돼요.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정확히 풀려고 해도 중간에 하나만 딱 걸려버리면 거기서 시간 엄청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뒤에 문제를 풀 시간조차도 없고 콩닥콩닥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실전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했을 때 이 녀석은 선택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기를 했어요. 네. 자, 또 다시요. 문제 해결 능력 또 질문, 분석한 게 나오는데요. 이쪽도 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추리 문제가 나와요. 논리적인 추론 개념이긴 한데요. 거짓 판단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을 때 요 녀석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순서대로 잡겠죠. 그런 잡아가면서 푸는데 이런 문제도 여러분 이제 능력이 되면요. 첫 턴에 푸세요. 처음에 볼 때 푸시는데 아직 능력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요거는 두 번째 턴에 도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 꽤나 두 번째 턴에 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쭉 풀다가요. 의사소통 쭉 풀다가 패스할 거 패스하고 수리 능력은 꽤 많이 풀어야 돼요. 풀고요. 문제 해결도 꽤 많이 패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제대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문제 해결 파트는 보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 1분 내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꽤나 아껴놨다가 시간 아껴놓은 그거를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등장했는지. 네. 네, 다음 영역별 팁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팁은 각각의 어찌 보면 문제마다 있는 게 팁이라서요. 제가 전체적인 팁을 좀 설명드리자면 어차피 알고 계신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팁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문제는요. 절대로 모든 지문을 다 읽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문제의 일부분만을 읽고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1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1분 내에 내가 소비를 다 안 하고도 흔히 말하는 얍삽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걸 매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연구가 없이는 여러분 문제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오래 걸리는 문제는 항상 오래 걸려요. 그럼 내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전략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조합을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 전략이 없이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잘 봐야지 여러분이 극한 그 머리가 엄청나게 뺑뺑뺑뺑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략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를 봐도 나는 요건 요렇게 풀어야지, 요건 요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연습하면서 연습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이 해석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사용될 때 실전에서도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잔소리처럼 드리는 말이지만 이게 제가 공부해온 결과, 몇 년을 공부해온 결과 나올 수 있는 저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간단하게 던져드리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 전략 없이 내가 들어갔다 시험장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졌어요. 작년 하반기랑 상반기를 비교해보자면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컷라인이요. 그 소리는 오히려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많은 문제를 풀려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굉장한 소소한 팁들이 결합돼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합격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팁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모든 문제는 제가 이거 잔소리 계속 많이 드릴 건데 이거는 저의 하나의 전략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전략과 결합하면 여러분의 또 전략이 될 겁니다. 이건 제 전략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1턴, 2턴, 3턴, 4턴에 대한 개념을 나눕니다. 그래서 1턴일 때는요. 딱 문제 보자마자 풀릴 수 있는 거, 쉬운 것들 먼저 풀어요. 네. 그거를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의사소통 능력에서 1, 2, 3, 4턴을 나눠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의사소통 전체 다 해서 내가 1, 2, 3, 4턴을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보이는 것부터 딱 보자마자 그냥 쓱 하고 풀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쉽냐면요. 그냥 글씨 쓰면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 그게 여러분 1턴이에요. 글씨만 쓰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건 몇 번, 이건 몇 번 이런 정도래요. 머리 거의 안 굴리고 풀 수 있는 걸 1턴이라고 합니다. 1턴으로 문제를 쫙 풀어가요. 이걸 끝까지 간다고 가정하면요. 쫙 풀어가면 되게 조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만 하면 풀 수는 있어요. 고민하고 조금씩만 쓰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계 흔히 말하는 범위가 한 1분은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난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난다면 당연히 패스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주르륵 나와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첫 턴에 풉니다. 네. 첫 턴에 풀면요, 여러분, 듬성듬성 대부분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턴을 도는데, 2턴이 거의 모든 시간에 거의 다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패스했던 것 중에서 만만했던 거, 시간 소비하면 다 풀 수 있던 거를 골고루 풀어갑니다. 이 와중에서도요, 이 과정 중에서도, 이거는 지금 푸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딱 버리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버리시고 쭈룩 넘어갑니다. 그리고 3턴은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3턴 때 그나마 얘네들을 고민하는 걸 풀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턴째 뭐 하냐면 애초에 이건 엄두도 안 났던 문제. 이걸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틀리고 말겠어. 찍고 말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마지막에 쿡쿡쿡쿡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냥 흔히 말하는 4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거쳤을 때 여러분이 좋은 전략이 나오죠. 이거 없이 그냥 제가 말하는 거긴 하지만요. 무전략으로 처음에 딱 들어가서 시험 딱 봐버렸으면요. 여러분 절절절절절 떨 겁니다. 마지막에 55분에서 60분 사이는 여러분 거의 문제조차도 못 풀어요. 그러면 그때를 여러분 대비해서는요. 모든 문제를 다 본 사람과 난 여기까지밖에 못 봤는데 55분이야, 50분이야 이랬던 사람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문제를 다 보고 나서 55분인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제 나머지 7문제 정도를 찍어주고 되고 10문제 정도 찍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예 10문제를 안 풀고 벙하니 있는 사람과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은 무조건 내가 문제를 다 본다. 이게 전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뒤에 것도 여러분 다 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 아예 중간중간에 엄청 어려웠고 엄청 계산 기주 지저분했고 오래 걸릴 만한 걸 내가 제거하겠다. 요런 개념의 전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요번 여러분 시험 결과가요.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은 최상위 컷을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찍어서도 맞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몇 문제는 여러분 버리더라도요. 그 문제까지도 찍어서 몇 개 맞아주면 여러분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략은 최고점을 목표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이게 뭐랄까요, 딱 커트라인에 걸리는 그 형태의 시험이 가장 어찌 보면 문 닫고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어찌 보면 상황 속에서는 제일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돌고 도는 이 과정을 한 3턴 정도 분명히 도시면 분명히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침착하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세한 설명도 들어가면서 내가 취할 것 취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만의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합격증이 다가올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본 수업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